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 랠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지금 엇갈린 의견들이 나와서 투자자들 좀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증시 좀 거침없이 올랐잖아요. 네. 6월 FOMC를 앞두고 있고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조정 없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지수 선물은 개장 전에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최근 3개월간 12% 가까이 올라서 4,3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S&P 500 지수가 4,300선 아래로 내려온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네.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20%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주가나 지수가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단기간 급등하자 더 늦기 전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할지 고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중요한 경기 지표도 나와야 되고 FOMC도 남아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월가에서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뿐 아니라 월가에서도 좀 갈피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 전망을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모습인데요. 먼저 낙관론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미국 4대 은행 중 가장 약세론자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강세론으로 돌아섰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약세장은 끝났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주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약세장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섰다고 믿는다면서 시장 심리나 포지셔닝, 펀더멘털, 수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증시가 상승할 여지가 더 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한 현재 시장 변동성이 매우 낮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점, 또 연준의 긴축이 끝나간다는 점 이렇게 미뤄봤을 때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증시가 연초 이 빅테크주 랠리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저평가된 가치주들의 재평가 랠리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네.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0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6월 FOMC가 네. 남았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6월 FOMC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증시에 추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동결된다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회사 체리레인 인베스트먼트도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것은 증시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이 멈추면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고 연초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랠리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 빵주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지금보다 50%가량 더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 약세장이 종료됐다라는 의견이고 S&P 500 지수도 지금 상단을 4,500포인트까지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약세론자들은 어떤 의견일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방심은 금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 소위 월가 큰손들이 몇 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금융정보제공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지난 4월 말 이후로 24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지난달에도 170억 달러 이상 순매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월 평균 69억 달러보다 2.5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순매도세의 절반은 기업이나 사모펀드 같은 대주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에 돌입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밖에 투자은행 JP모건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강세장으로 넘어온 미국 증시가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채권 시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채권 시장과 달리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현재 가격이 고평가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약세장을 전망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 발표하고도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 네. 증시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밤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예상치에 못 미친다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추가 금리 인상이 발생하고 네. 증시가 또 급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미국 증시의 전망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봤는데요. 공통된 의견은 칼자루는 파월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월 FOMC 결과가 증시 향방을 좀 판가름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아직은 조금 상승에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3일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확인을 하고 좀 확신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미국 ETF 순서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에서 어떤 ETF가 강세를 보였고 또 약세를 보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지난주에 강세 보였던 ETF부터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는 탄소 상세권의 선물에 투자하는 ETF KSET입니다. 지난주 3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중소형 지역은행주의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DPST고요. 마지막은 미국 유통 산업주들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RETL입니다. DPST와 RETL은 지난주 30% 내외로 올랐습니다. 네, 지금 1위를 기록한 KSET, 이게 네. 지난주에는 하락 차트에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록을 하는데 결과가 좀 상반됩니다. 분위기 반전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KSET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주간 하락률 3위 ETF에 네.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증시에서 친환경 관련주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탄소 상세권에 투자하는 KSET ETF에도 저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상세권이란 이 기업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을 하고 또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밖에 DPST는 지난 3, 4월 은행 리스크로 급락한 이후 최근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주간 상승률 2위를 기록했는데요. DPST는 지난주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상업은행 예금 급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네.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RETL은 최근 경기 회복 조짐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또한 최근 빅테크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중소형주와 경기 민감주로 이동한 점도 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일단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도 보이고 저평가됐던 친환경 관련주로도 좀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ETF들도 확인해보죠. 네, 첫 번째는 공포지수로 잘 알려진 빅스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UVIX입니다. 지난주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만기 1, 2개월 남은 이 빅스 선물지수에 투자하는데요. 지난주 2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 주가를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CONL이 자리를 했고 빅스 지수 단기 변동성에 투자하는 UVXY가 뒤를 이었습니다. 두 ETF 모두 지난주 20%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빅스 지수 추종하는 ETF들은 지난주에도 하락률 상위였는데 이번 주까지 흐름이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UVIX ETF는 2주 연속으로 주간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지난 2020년 2월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만약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증시의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2019년 말 수준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급락한 것은 증시 랠리가 최근 계속되면서 주춤했던 AI 반도체 업종이 지난주 다시 강세를 보인 가운데 또 은행 등 경기 민감주까지 다른 업종의 상승세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주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출렁였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다시 증시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면서 이 빅스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 요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전망과 ETF 동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